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5장 회화 작품을 연달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그리스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조르조 데 키리코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97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했던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뭔가 불가사의하고 음울하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계속됩니다. 매우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그림은 뜨거운 한낮 이탈리아 광장을 그려냈는데요. 텅 비어 있어서 버려진 광장을 보여줍니다. 주변 건축물은 화려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의미하는데 정작 광장은 을씨년스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데 키리코의 암울한 그림을 보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그로테스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날 경찰은 이 정부 규탄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거대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경찰버스 300여 대를 이어 붙였습니다. 총 연장 4km가 넘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현대해상빌딩, KT 본사 건물, 교보생명빌딩, 미국 대사관, 정부 종합청사 이런 건물들이 한국의 르네상스를 상징한다면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광화문 광장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그로테스크했습니다. 이번에는 데 키리코 그림과 개천절 광화문 사진을 좌우로 대비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코로나 긴급조치, 문재인 산성으로 변한 광화문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광화문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대형 확성기로 연설을 하고 수십만 군중이 함성을 지르면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청와대에서 또렷이 들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광화문 집회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을수록 광화문 집회가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개천절 집회에 그토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원천 차단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을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사람 그림자가 없게 했을까요? 왜 마치 무슨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듯 서울 시내 진입로 무려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을까요? 1만 명이 넘는 경찰을 골목마다 배치시켜서 불과 100m 전진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6번이나 받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는 특정 종교와 특정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온통 그곳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받는데 왜 이번에는 원천 봉쇄, 원천 차단에 나섰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년 전인 작년 2019년 10월 3일 그때의 개천절 집회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세종로 내거리 한복판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막 대규모 연합 집회를 이곳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국 사태에 정점을 달리고 있던 작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그날 광화문 집회에는 경복궁에서 숭례문까지 그리고 종로에서 신문로까지
주최 측 추산으로 무려 320만이라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저희 취재팀도 그날 광장에 나갔었는데요. 이 광장과 거리에서는 인파에 떠밀려 온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다녔고 제대로 촬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고 고함을 질러도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함성이 거대했으며 인근 빌딩에 있는 모든 카페에도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번에는 경찰이 모든 간부들의 목을 걸고 개천절 집회를 차단해야 할 만큼 강력한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민들께서는 80년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1년 전 개천절 집회의 기억이 보다 임박한 위험으로 닥쳤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모든 것이 조국 사태로 수렴되면서 조국 한 사람만 퇴진시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몇 배 더 큰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압축돼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서민과 3040 세대주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차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태,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던 추석 연휴가 됐던 참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광장이 무너지면 정권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도 옳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재인 정부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부하가 치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추석 때 조상님 성묘도 가지 말라면서 이동을 자제하라 하더니 정작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은 2억 원짜리 요트를 사러 해외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어린 유학생들은 미국 학교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교장관 남편은 그 미국으로 호화 쇼핑 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몇 발짝 안 떨어진 광화문 광장은 유럽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떠올리게 할 만큼 개미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재인 상성으로 막아 세웠는데 청와대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걸리는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은 몰려든 인파로 극심한 차량 정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연휴 기간 내내 하루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북적거렸습니다. 롯데월드, 서울시내 백화점, 식당들도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추석날 조상 성묘도 못하게 받고 무슨 인터넷 화상 서비스로 대신하라더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조상님도 아닌데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직접 가서 추석 성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파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울 대공원에도 없고 백화점에도 없고 봉하마을에도 없고 오로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이 허락한 집회는 소규모 차량 시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그렇게 무서웠단 말입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고정 칼럼 만물상에는 태극기 소짓죄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개천절날 정부규탄 시위를 단속하던 경찰이 차량 검문을 하다가 이 차 안에 왜 태극기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운전자를 막아 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고 1945년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아니다.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대가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던 석 달 동안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무섭고 두려워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 코미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 집회 때 또다시 재인 상성을
쌓을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산성마저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